네, 안녕하십니까. 11월 올빼미스쿨 네 번째 이야기 진행을 맡은 하지욱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인물과 진로 연계 탐구 활동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먼저 자료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료냐면 실제로 모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수행평가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1학기 수행평가 내용인데 1학년 정근대 인물 유형 탐구하기 수행평가 안내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근대 시기의 인물을 한 명 선택하여 그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디스크 검사 유형을 따라 분석한 후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교하여 글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하는 활동이고요. 범위는 1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1 대단원 1단원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자료는 교과서 필기, 그리고 메모 참고 가능하고 미리 준비한 출력물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점 요소를 보시면 역사적 이해와 인물의 분석의 정확성, 디스크 성격의 유형에 적절한 내용 등, 즉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내가 어떠한 한 인물을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변형을 시켜봤어요,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봤는데, 자,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저희가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 것보다 요즘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내용이 MBTI 검사 내용인데, MBTI를 가지고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의무연결 진로 연계 역사과 수행평가형 활동지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활동의 목표를 한번 볼게요. 한국사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인물의 성격과 행동 MBTI 유형을 분석하고 나의 MBTI 성향과 진로 전공의 필수적인 요소를 연결하여 700자 내의 글을 작성하는 활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석영아, 네, 석영이 MBTI 알아요? NS 빼고는 알아요. 아, NSP고 알아. 그래서 네. 이 MBTI 성향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직업에 관련돼 있어서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어떤 역량인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MBTI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MBTI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심리적인 검사. 내가 MBTI의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자, 성형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 성형이는 E인 것 같아요? I인 것 같아요? 저는 I인 것 같은데요. I인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성형이는 I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 S인 것 같아요? N일 것 같아요? 석영 씨? S일 것 같아? N일 것 같아? 지금 마이크가 꺼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방식. 자, 판단 방식에서는 T와 F. 자, 논리형인지 아니면 감정형인지. 그 다음에 J와 P. 그래서, 자, 석영아, 나의 MBTI를 먼저 추측 한번 해봐요. 헷갈려. 지금 마이크가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사실 I, N? IN, INTP? INTP인 것 IN? 같아요. INTP요. INTP인 것 같다. 자, 네. 그러면 요 활동지를 같이 작성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패드에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이패드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패드에서 직접 같이 한번 작성을 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아까 세팅을 다 해놨는데, 어,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아직? 여기 있구나. 자, 자, 화면 공유를 지금 왔어.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패드에 띄워놓은 화면이 보이시나요? 성경이 보여요? 패드에 뭘 띄워요? 화면 공유되고 있냐? 화면 공유는 일단 된 것 같아요. 화면 공유된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네. 아, 됐다. 네. 됐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성경이 I, 네. 맞죠? 네. I, 그 다음에 N,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T야, F야, 성경? 저 티오. E. 그 다음에 J입니까, P입니까? 티오. 어. 자, 그러면 서경이는 INT P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자, 네. 그러면 김석영이라고 하는 학생을 가지고 자기 자신 하면 떠오르는 단어의 특징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저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요? 김석영 하면 떠오르는 특징.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 석영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직관적. 직관적이다. 네. 습관적이 있어요? 직관적이다. 어머님, 자, 두 번째, 왜, 네가 해. 두 번째, 소심. 소심하다. 소심하다. 자, 세 번째, 뭐하고, 몰라. 엄마한테 맡겨. 어머님이 보실 때 석영이 모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심하고, 어, 자,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쌤이 하나 해주십시오. 자, 제가 아는 김석영이라는 학생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오, 되게 논리적입니다. 진짜. 되게 논리적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죠. 나를 나타내는 단어를 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한 번 더 MBTI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겁니다. MBTI에 대한 이해를. 자, 그래서 나는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사고형이고 인식형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해한 뜻을 나의 말로. 난 내향적이다. 그럼 소경이 어때요? 소심하다. 이렇게 적을까요? 네. 소심하다. 직관적이다. 직관적이다. 바로 바라본다. 어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능성을 많이 떠올린다. 막 이렇게 맞습니까? 상상을 많이 해요. 아, 네, 네, 네. 자, 상상력이 풍부하다. 자, 나는 사고를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 이게 맞는지부터. 이성적, 이성적이다.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계획도 좋지만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바꾼다. 어, 네. 석양, 우리 이걸 유두리라는 표현을 쓰지. 네. 유두리.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MBTI 같은 경우에 보여주는, 나를 드러내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MBTI를 본인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로 전공과 연결해서 역사 인물을 탐색하기인데 우리 석영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는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죠? 자, 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조금 준비한 내용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문을 열다가 의대 진학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자, 의사라는 키워드를 적겠습니다. 의사. 석영이 의사 한번 돼보자. 오늘만 과학자 말고. 네. 알겠지? 자, 그러면 네. 의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의사? 지금 참여해 주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여기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석영이한테 질문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사도 의과학자다. 자, 그러면 의사이자 과학자인 의과학자인 의사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 공정성, 책임감, 소통 능력, 창의성, 끈기, 리더십, 공공성, 인권 감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이 안 나요.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 의사는 원장님 말씀해 주셨네요. 의사는 기술자다. 기술자. 두 번째, 과학자다. 세 번째, 봉사자다. 그러면 과학자가 가져야 될 능력치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과학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과학, 전문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문성. 기술자 전문성. 그렇죠. 또, 과학자이다. 지금 기술자, 과학자, 봉사자라는 키워드 이외에 다른 키워드가 생각나시면 그 말씀도 같이 해주셔도 돼요. 석영이는 의사가 어떤 그 성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될 것 아, 같아요. 상황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 오, 좋은 말입니다.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한 개만 더 채워주실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 그러면 저는 소통 능력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음. 소통 능력. 자, 요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이고 판단력이 탁월하며 소통 능력이 있는 역사적 위인. 자, 퀴즈를 제가 준비한 사람이 세명을 준비했어요. 세명을 샘플로 세명을 준비했는데, 조선시대 인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와 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성형도 한번 생각해볼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세명을 준비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음. 장영실. 죄송합니다. 장영실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장영실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준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장영실과 관계 있는 사람. 장영실과 아주 관계성이 짙은 사람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명은 세종과 정약용과 정조입니다. 본명으로 하면 이도와 이산이 되겠죠? 이런 인물들을 준비를 했고요. 자, 시대적 배경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신부는 두 분은 왕이시고요. 한 명은 우리 정약용을 실학자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정약용을 과학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정약용을 정치가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건 뭐 세종도 마찬가지겠죠. 훌륭한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을 움직였다. 그렇죠. 정약용도 다빈치형. 진짜 육각형 인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업적을 정리를 할 때 세종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석영아, 세종 뭐 했어요? 민정음 만들었어요. 어? 야, 너 선생님한테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안 배웠지만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민정음, 장제. 음. 자, 또 세종이 뭐 했을까? 세종이 뭐 했을까요? 음, 원장님 좋습니다. 세종이 악을 정리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또 뭘 했냐면 경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음, 경연, 그렇죠. 경연과 집현전에 대한 이야기. 이거 이외에도 뭐 세종의 업적은 많죠.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하였다. 과학을 발전시켰다.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교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세종을 선택했을까? 자,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전문성과 판단력과 소통 능력. 저는 세종이라고 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소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채팅창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채팅창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선의 독서 토론회가 경연이거든요. 경연. 경연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적인 경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공부만 하겠습니까? 맹자가 어떻게 했으니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책 토론의 장이거든요. 다르게 음, 말하면 세종은요,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조금 다른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 다른 성향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 다른 성향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은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종은 소통.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우리 정호님께서 장영실을 얘기했는데 장영실이 동래구 관노 출신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부산의 과학고가 장영실 과학고가 있는 겁니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의 능력을 높이사 자신의 밑에 관직을 준다. 이거 우리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에서 최민식 배우가 장영실을 연기를 했고요. 세종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석규 배우가 세종을 연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종은 처음에는 장영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영실과 적극적으로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소통을 하고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관직을 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세종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통의 귀재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원장님, 훈민정음 창제할 때 최만리랑 했던 그 열띤 토론, 혹시 원장님은 그거를 어떤 토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한 번만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저는 끝장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끝까지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토론하는 그런 소통 능력. 그럼 의사가 왜 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환자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음, 환자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우리 환자의 보호자분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해야지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 본질에 대한 치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치유까지 해야 되는 게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인물과 진로 요소를 연결합시다. 그럼 우리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전문성, 판단력, 소통 능력.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적어볼게요. 전문성, 판단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
지금 이제 이게 아이패드랑 지금 컴퓨터랑 화면 공유가 바로바로 안 돼서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말로 표현을 드리면 일단 소통 능력은 경연에 참여한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왕조실록에 산술적인 데이터를 보면 경연 그 참석 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경연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였고 그리고 왕조실록에 보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국가 정책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왕조실록의 길이 자체가 세종이 제위기간이 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단일 제위기간, 단일 그 일시에 나와 있는 양을 보면 세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근데 판단력. 저는 이 판단력의 대목을 장영실에 대한 대목으로 지목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장영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관리에 등용하는 과정 중에 그 천문이라는 영화에도 나타났다시피 어떻게 천비에게 당상간의 지위를 주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하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도 거기서 자신이 판단을 해버리죠.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속적으로 장영실의 관족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올려줘요. 여기서 약간 자기 아버지 이방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음,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상황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세종은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종의 브레인들이 있죠? 집현전이라고 하는 브레인들. 집현전이라고 하는 브레인들.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이 브레인들과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그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지식들을 자기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내용을,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왕조실록에서 검색해서 찾는 활동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화면 전환을 계속하면 중간에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나와의 연결되는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세종에 대한 세 가지 요소와 필요가. 자신의 모습을 대비를 해서 글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합니다. 석영아, 석영 듣고 있어요? 네, 음, 음. 석영이는 과학자가 되려면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적인 네, 지식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석영이는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릴 거예요? 판단해 내리세요. 어떠한 그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거나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의 결과를 내릴 때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보고, 객관적 그, 근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저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거를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한다. 근데 세종은 또 요것도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세종 혼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서경이 같은 경우에 연구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든지 자신을 이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량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연결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자, 인물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인 특징은 태종 이후에 왕권이 신권을, 즉, 신하들이 왕한테 쉽게 얘기하면 찍소리도 못할 때예요.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두 명이 있거든요. 자신이 죽기 전에 사초를, 왕조실록의 기본이 되는 기록을 봤던 사람이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태종이고 나머지 한 명이 연산군입니다. 그만큼 신하들이 왕권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신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생각하는 유교적 정치 이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경제적 배경을 봤을 때는 일단은 건국 이후에 태종대를 거치면서 안정이 되던 시기거든요. 안정이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살기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았다. 그러면 좋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으며 이 인물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나 갈등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보셨던 거 기억하셔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서경어머니 혹시 뿌리 깊은 나무 보셨던 거 기억나셔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전반기에 세종 이도의 역할로 송중기 배우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송중기 배우죠. 이 송중기 배우와 태종의 역할을 했던 백윤식 배우님의 대립이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즉, 세종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태종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든요. 제가 앞에 태종과 세종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달랐던 것을 성향이 다른 것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들의 대립으로 갈등으로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세종의 이제 정실 왕비였던 소원왕후 심씨 부인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여식이었는데 태종은 자기가 죽고 나서 세종대에 외척이 바로 할 것, 외척이 강성해진 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세종의 장인이 됐던 시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자기 세종의 이제 장모님이 되겠죠. 장모와 처제를 관노로 만들어서 멀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세종은 태종이 죽은 이후에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풀어줍니다. 바로 풀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해온 세종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세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글자로 태평성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 아주 살기 좋았죠. 그만큼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 워크북을 가지고 활동할 때는 실제 역사적 자료를 찾아가면서 천천히 아주 진드금치에서 심화되어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역사적 인물의 MBTI의 첫 느낌을 한번 봅시다. 자, 석영아, 네, 만 원짜리에 나오는 세종대왕 아저씨 얼굴 본 적 기억나? 얼굴 본 거 기억나요? 네, 어떤 이미지예요? 되게 약간,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인자하게 생기셨다. 인자하게 네, 생기셨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세종대왕은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I일까요? E일까요? 이지 않을까요? 세종은 E일 것 같다. 왜요? 경연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 토론을 아주 좋아했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MBTI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성형 이거 기억 안 나니까 앞에 거 넘겨서 쌤이 볼게요. 자, S일 것 같아요? N일 것 같아요? N이요. N일 것 같다. 네, 자, N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형아 이거 보여줄게. 다시 봐. 알았지? 네, 네, 자, T일 것 같아요? F일 것 같아요? 어,
F일 것 같은데요. F일 것 같다. 감정형일 네. 것 같다. 오케이, 감정형일 것 같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했죠? 되게 공감을 잘 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렇구나. 일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J일 것 같아요? P일 것 같아요? J요. J일 것 같다. 네.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맞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첫 번째 E 같은 경우에는 자, 경연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N일 것 같은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자, 어, N일 것 같다. 자, N, 다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가능성을 많이 떠올리는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 네. 내가 이걸 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 왜 네. F일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공감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J는 다 너도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 알겠습니까? 요게 맞아요. 석영이가 생각한 게. 네. 그러면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밑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세종대왕 이미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다. 인자하다. 자, 두 번째 어떨 것 같아요? 음, 어, 똑똑하다. 똑똑하다. 음, 똑똑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선생님이 세 번째는 채울게요. 말이 네. 많다. 말이 많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MBTI에 근거를 할 수 있는 역사적 행동 같은 경우에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냐면,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대로 요거는 활동을 해볼게요, 석영아. 자, 잘 네. 보세요. 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I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음, E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종대왕은 혼자 고뇌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왕조실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세종대왕을 실제로 논문에 보면 MBTI로 분석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보면 이러한 속도가 느리고 고뇌를 많이 해서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라고 하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S와 N을 나눌 때 있어서 우리가 아까 석영이가 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한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한글 청제 과정에서 봤을 때 끝까지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격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왕조실록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토대로 끝까지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성영이가 이거는 T라고 했어요? F라고 했어요? F라고 했어. F라고 했어요. 네. 성경이 T가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알기는 알아요. T가 어떻습니까, T? 약간 사실을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뭐죠? T는 사실형입니다, 사실. 사실형. 자, 그래서 세종은 현실에 대한 아주 빠른 판단력들을 내리거든요. 자,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15년 6월 11일 기사에 보면,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기사가 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방에 통용될 수 있게끔 만들으라고 따로 오더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그 지역 사람들 음식 습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과 처방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왕조실록에 보면. 세종이 직접 와,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제이입니까? P입니까? 석영 씨? J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이분의 계획은 어마무시합니다. 계획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더라고. 보면, 한글을 완성을 한 시기와 반포를 한 시기의 차이가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즉,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친 다음에 한글을 반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은 시록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INTJ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면 MBTI 근거표를 이렇게 저희가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INTJ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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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뇌하는 아주 치밀한 리더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치밀합니다. 진짜 치밀합니다.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따져보고, 따져보고, 따져보고 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MBTI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 석영 씨, 네, 석영이 MBTI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요? INTP요. INTP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네, 나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봅시다.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맞습니까? 네, 혼자 있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상상을 많이 하고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라는 말을 객관적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계획을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자, 석영이 장점 뭐예요? 석영이 장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장점. 이제 계획에 빠져있지 않고 이제 음, 상황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걸 딱 보는. 대처 능력이 좋다. 대처 능력이 좋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쉽게 자, 좌절. 그렇죠. 잘 웃죠. 석영이 잘 웃죠. 아주 긍정적인 친구죠. 석영이는 장점이 많은 친구라서 한 개 더 얘기하면 쌤은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석영아, 네, 석영이는 어떤 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나는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계획을 세우자.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자. 네. 근데 성경아, 계획만 세워서 네. 되겠어? 뭐까지 해야 될지, 실천을 해야죠. 그렇지, 실천까지 하자. 네. 일반적인 대처도 좋지만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역사의 인물과 세종과 서경이를 비교해보는 자리를 통해서 자, 서경이가 세종과 공통점은 선생님은 논리적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차이점은 계획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음. 부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론, 본론, 자, 서론에서는 인물을 소개하고 자신이 선택한 이유와 MBTI의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MBTI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인물과 나를 비교하는 과정을 한 다음 자기의 전공 진로의 요소와 연결시키는 일을 한 일까지는 연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연결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설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큰 글의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700자 정도의 글을 쉽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행평가형 활동이 앞에서 학교에서 실제로 나왔던 예시를 보면 50분 만에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탁월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50분의 2배, 3배의 노력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생기부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오늘 올빼미 스쿨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세종대왕과 정약용과 정조 이 세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맞춰보는 작업을 하면서 세종대왕이 INTJ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INTJ. 네. 정약용도 INTJ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도 INTJ고, 마지막에 제가 인물로 생각을 했던 정조는 ENFJ였습니다. ENFJ. 그래서 공통점은 N과 J라는 것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기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산출물을 가지고 생기부 세트를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자, 세종대왕. 로 탐구 활동을 한 친구입니다. 한국사 수업에서 세종을 공중보건형 의사 리더로 설정하여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 편찬과 역질 발생 시 구료소 설치, 구료 처방 하달 등의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사 분석함. 질병을 지역 체질 환경에 맞게 치료하려 한 세종의 정책을 현대 공중보건 체계와 비교하고 학술 연구에서 제시된 세종의 MBTI를 참고하여 의사가 갖춰야 될 과학적 사고력, 책임감, 사회적 시야를 연결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직업 세계와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남. 이런 식으로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이 작아서 뭐 이제 따로 그 뭐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 들어도 돼서 좀 편하긴 한데 이 내용의 PDF 파일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날 때 한 분이 또 접속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 활동 같은 경우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역사 교과 내에서 배웠던 교과적 지식과 자신의 진로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탁월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타난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생기부 세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문을 열다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은 이러한 탁월한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진로와 교과, 교과와 교과, 그리고 교과와 창체 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가 이렇게 세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공중보건형 의사 리더로서 설정을 하고 활동을 진행한다면, 원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딱 이런 사람이 저희 독서 칸을 채우다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았었나요? 닥터 노먼 정말 됐습니다. 배순입니다. 의문을 열다 입구에 보면 큰 의사 닥터 노먼 배순과 관련돼 있는 글귀가 적혀져 있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큰 의사 닥터 노먼 배순과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을 탐구한 공중보건의사형 리더라는 단어가 연계가 됩니다. 즉 역사에서 활동을 하고 닥터 노몬 베순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국어적인 역량을 길을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즉 교과 간의 연계 활동의 근본이 될 수 있는 탐구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문을 열자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완전 실전형,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완전 실전형 활동을 저희가 그냥 오픈해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 대치에서 하는 1회당 몇십만 원 하는 그 컨설팅에 대한 활동을 오늘 공유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열다 올빼미 스쿨은 이 정도 퀄리티 되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금요일 날은 저희 유정걸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올빼미 스쿨 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왜 반드시라고 하는지는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11월 마지막 올빼미 스쿨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 원장님, 그거 학교 알림이를 통한 창작활동 디자인이라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어머님 들어오시면 다 아실 건데, 그 굳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이 하나라도 더, 50명 안 되면 안 해도 되죠.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룬 내용이고요. 원장님께서 하실 내용은 조금 스포를 해드리면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대보고 공주사대보고 전교 1등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듣고 와, 이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라는 후기를 들려준 극찬을 했던 그 강의를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만나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영이 오늘 선생님한테 호응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오면 쌤이 베스킨라빈스 사줄게. 오, 찾아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제가 그 채팅창에 핸드폰 번호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로 카톡 한 통 보내주시면요. 오늘 함께 하셨던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문을 열다 하지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